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제 동영상 올렸고요. 오늘 또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제 저한테 일어났던 일은, 지난 동영상 들어보셨던 분들, 이제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는 차분하게 저의 상황과 뭐 저희 아내에게 있었던 일, 그걸 여러분한테 계속 정직하게,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연구하는 자세로 계속 이렇게 수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그저께 이렇게 뭐 어떤 제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서 거의 700까지 차고 있다가 심지어 누워있을 때는 250 정도 더 보충으로 이렇게 더 차고 있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 저녁에 이게 오른쪽으로 확 밀려오면서 왼쪽 옆구리, 또 왼쪽 약간 뒤쪽 대장 쪽이 찌부러드는 느낌이 들면서 결국은 오른쪽 옆구리에 거 다 뺐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다 뺐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 어제 이제 제가 매일 내려가는 뭐 바깥에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할 때 그냥 균형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뭐 특별히 뭐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왼쪽으로 운동하기가 조금 이상해서 그냥 전신 운동 위주로 했습니다. 그냥 뭐 권투도 하고, 뭐 앞으로 걷기도 하고, 뒤로 걷기도 하고, 막 온몸을 이렇게 흔들어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신 운동 위주로 어깨도 들썩거려주고, 머리도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아요. 그 상당히 좋아서, 야, 이제 진짜 균형이 잘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녁 때쯤에 보니까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게, 뭔가 오른쪽 옆구리가 또 살 약해지는, 그러니까 그저께만큼은 아닌데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저께만큼은 아닌데 확실히, 아니, 확실히가 아니고 하여튼 살짝 뭐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서 일단 250을 차보니까 250을 오른쪽 옆구리에 찼습니다. 차보니까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맞다.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좀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저께 저녁에는 이제 700을 차고 오른쪽 옆구리 운동을 뭐 스트레칭 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세진 거죠. 세지니까 왼쪽이 확 약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벗게 됐는데, 어제 낮 동안은 여전히 오른쪽이 조금 센 상황에서 이제 피가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가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이제 왔으니까, 이제 빼줬으니까, 이제 얼추 균형을 맞춰갈 텐데,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왔던 피가 전신 운동을 막 해주니까,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전신 운동을 막 해주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있던 피가 온몸으로 쫙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조금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몸에 열도 확 나고, 막 몸이 되게 가볍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진짜 뭐 살만하다. 그 정도로 이렇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로 끌려왔던 피가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여전히 왼쪽 옆구리의 세력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오른쪽 옆구리에 이제 저녁에 250을 차고 혹시나 싶어서 뭐 스트레칭 바로 옆구리 운동을 뭐 한두 번 이렇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해주고 나서 1시간 정도 있었나, 뭐 한두 시간 정도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설거지 한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왼쪽 다리 바깥쪽이 확 이렇게 막 신경통처럼 확 이게 쪼여드는 그런, 뭐 쪼여든다 그럴까, 이게 뻐근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빠지는 느낌이니까, 하여튼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 바깥쪽으로, 특히 둔부 왼쪽으로 뭔가 피가 빠져서 신경 압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250을 차고 있으니까 다시 이게 오른쪽으로 확 오는 그런 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야, 이게 또 이제 오른쪽이 다시 세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g씩, 10g씩, 이렇게. 처음에는 5g 내리다가, 이거 여전히 센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리다 보니까 한 140쯤 내려가니까, 이게 그 왼쪽 다리 바깥쪽 아프던 게 이제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싹 사그라들면서, 괜찮다 싶어서 있으니까 약간 뭔가 뿌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10g 더 뺐습니다. 그러니까 130 정도 차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쪽 옆구리에 130 정도를 차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왼쪽이 한동안 셌다라는 게, 물론 그걸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막 당겼는데, 옆구리를 이용해서 당겨도 이게 부드럽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죠. 혈관이 바뀐다라는 거는 스무스하게 오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게 장력이라는 게, 인장력, 뭐 장력이라는 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부드럽게 풀릴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그저께는 갑자기 확 오른쪽이 세져서 어쩔 수 없이 벗었지만은, 어제 저녁에 다시 약간은 차게 됐다는 겁니다. 비교는 안 되죠. 뭐 그저께는 700 차고, 그것도 부족해서 누워있을 때는 250 더 찼으니까 950까지도 막 차고 했었으니까, 지금 130 차고 있다는 건 아주 이제 약해졌다는 거죠. 왼쪽 옆구리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건데, 지금 130 차고 있는데, 요게 뭐 이제 차근차근 내려갈 것 같아요. 차근차근 뭐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살짝 내려가기도 하면서 점점, 이제 살짝이라도 걸어 놓으면 운동이 더 잘 통하거든요. 살짝이라도 걸어 놓으면 운동이 전혀 머리주머니를 활용하지 못하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의 성질,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몸을 바꾸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가 없이 그냥 운동만 해보겠다, 뭐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아마 뭐 2배, 3배, 4배, 5배 정도의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많이 써야만 그게 바뀔 것 같아요. 또 설사 운동을 했다가 하더라도 운동을 멈춰버리면 다시 되돌아가는 힘이 또 작동이 되거든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건, 운동을 해서 끌고 왔던 걸 모래주머니가 차고 있으니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모래주머니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착용을 합니다.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뭐 건강해야 뭐 남을 도와주든지 이웃을 생각을 하든지 뭐 이렇게 배려를 하든지 하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뭐 남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모래주머니를 활용해서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마찬가지인데, 기립근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립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아내도 기립근이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도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저도 지금도 약간 왼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기립근이 확 움직일 때는 누구나 잘 조금 느낄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좀 둔하신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기립근이 거의 가운데에 왔을 때는 진짜 미세하게 살짝 이렇게, 보세요. 이 어깨를 똑바로 서서, 애기 발바닥에서 똑바로 서서 발끝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기립근 테스트 할 때 양발, 엄지발가락 끝을 일직선상에 맞추고 똑바로 서서 몸 전체 힘을 살짝 빼면서 오른쪽으로 한 1, 2cm, 왼쪽으로 1, 2cm 천천히 움직여 보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가는 쪽이 있어요. 반대쪽은 살짝 뭔가 조금 안 가려는 성질이 있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립근 이제 테스트를 일하면서 저희 딸아이나 저희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발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자기도 막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던데, 지금은 이게 뭐 설명을 잘 해요. 요렇게 하는 거 요쪽은 조금 더 부드럽게 가고 요쪽은 약간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 하여튼 뭐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기립근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제부터 저희 아내가 기립근이 왼쪽으로 좀 더 가는 성향이 자꾸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제부터 어떤 얘기를 하나, 왼손에 이제 누워있을 때 보충할 때, 배에 보충할 때, 배하고 이렇게 배에 보충할 때, 왼손에 더 찰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누워있을 때는 뭐 지금은 다리에도 더 보충을 안 하고 팔에도 더 보충을 안 해요. 다리에는 물론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왼다리 안쪽, 저희 아내 말입니다. 왼다리 안쪽, 오른다리 바깥쪽에 스트레칭 바를 살짝 당기고 있는데, 누워있을 때. 근데 모래주머니 자체를 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왼다리에도 모래주머니 더 추가로 차지 않고 왼손도 더 추가로 차지를 않는답니다. 기본적인 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이제 균형점에 오니까 이게 자꾸 차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왼손이 불필요하다. 왼팔이 자꾸 무거워지면서 또 팔 자체도 이게 뭐 왼쪽 이래 팔뚝 이쪽으로 막 어깨 쪽으로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왼쪽 다리도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기립근 테스트를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이래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제 눈에는 그게 조금 보여요.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과 약간 걸리면서 가는 게 이렇게 모션 동작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짝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약간 채기가 있다 이러면서, 채기 현상과 함께 왼쪽 라인이 막 좀 불편하다. 근데 이게 저희 아내도 약간 일부러 오바 현상을 좀 만들어서 중량을 빼려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냥 자기가 참아보겠다 해서 한 이틀 전부터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자꾸 불편해진다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좀 참아보겠다 했는데 어제 이제 좀 참다가 보니까 이게 체하는 현상, 체기가 조금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약간 힘들죠. 체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기립근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왼손 중량을 이제 10g, 20g 이렇게 내려보니까, 순차적으로 내려보니까 이게 체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립근이 이제 원래 오른쪽으로 돌아가던 사람이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왼손 중량을 내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리기 시작해야 하는데, 또 누워있을 때는 보충할 때도 왼손에 뭐 무조건 1kg를 찬다, 1.5kg를 찬다, 뭐 보충을 더 한다 이런 게, 결국은 그 보충을 하다 보면 채워질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회복 원리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꽉꽉 채우면서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꽉꽉 채워졌으면 결국은 중량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데, 왼팔이 불편하니까 조금 내려보고, 처음에 10g 내려보고 좀 있으니까 또 약간 아직은 좀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또 10g 내려보니까 괜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왼손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기립근이 돌아가면 왼손 중량을 좀 자꾸는 아니고 하여튼 상황에 맞춰서 왼팔이 자꾸 불편해지고 뭔가 좀 오바 현상이 나타난다. 기립근 쪽에 왼쪽 가슴, 왼쪽 팔 쪽에 이러면 중량을 좀 내려줘야 되고요. 이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쪽 다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왼쪽 다리가 오버가 되고 뭐 왼쪽 옆구리에도 좀 운동을 해주다가 갑자기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왼쪽이 확 세지는, 뭔가 왼쪽이 확 세지면서 제가 오버 현상을 심하게 겪었다.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막 700을 차고 막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오른쪽 다리에도 막 더 차주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굳이 필요 없었는데 오른쪽 손하고 오른쪽 다리까지도 차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벗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벗어버려도 괜찮더라. 이랬는데, 물론 왼손은 한 번씩 벗어주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저도 그걸 이제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이제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간 걸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막 다시 막 세트 운동도 반대로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립근은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저도 아직도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 가끔씩 이렇게 상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왼팔로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오른팔로 이렇게 오른팔로. 자, 이거 셀카 모드입니다. 이쪽이 오른손인데 오른팔로 이렇게 밥 먹듯이 이게 왼팔을 뒤로 이렇게 자꾸 던져주면 이렇게 뒤로 던져주면 기립근이 이렇게 조금씩 살짝이지만 돌아가게 돼요. 오른팔로 이렇게 해주면 기립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물론 세트 이제 기립근이 왼쪽으로 많이 돌아가면 세트 운동을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왼쪽 다리도 조금 내려가는 성향이 있어요. 제 아내 때 왼쪽 다리도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왼쪽 다리 부분하고 요거는 좀 오늘 경과를 조금 지켜보고 다음 시간에 저희 아내한테 있었던 어떤 변화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손도 좀 내려가야 되고, 자, 왼손도 좀 내려가야 되고, 왼쪽 다리도 조금 내려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여기에서 저희 아내한테 조금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오류가 발생하는데,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발바닥을 지면에 닿을 때 제가 테스트할 때는 애기 발바닥, 자 애기 발바닥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봤는데 도대체 애기 발바닥이 뭐냐라고 의아해하는데 애기들 어릴 때 태어나면 이렇게 족적을 찍잖아요. 족적을 찍는데 그 까만 잉크에다가 이렇게 찍어요, 그죠? 그래서 출생 기록부에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놓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보세요, 뒤꿈치가 땅에 닿고 바깥쪽, 발바닥 바깥쪽, 양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안쪽은 아치형으로 움푹 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쪽은 도장이 안 찍히는 거예요. 잉크가 안 찍히고. 발바닥 뒤쪽, 뒤꿈치와 발바닥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서 앞쪽은 열 발가락이 다 지면에 닿아야 돼요. 열 발가락이 지면에 닿고, 요 뿌리 부분, 발가락에 끝나는 부분 있죠. 이 안쪽 뿌리 부분 이쪽 부분도 약간 도장이 찍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이렇게 동일한 힘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테스트를 해야 좀 정확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정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걷기 테스트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끔씩 이렇게 좀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화기를 이용해서 혼자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도와줄 때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조금 저하고는 달리 약간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원래 왼발이 뒤로 나갔던 사람이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게 참 안 바뀌더라고요. 참 안 바뀌는데 이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뭐 처음 할 때는 또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다가 조금 지나면 오른발이 뒤로 나갔다가 또 좀 지나면 오른발이 또 앞으로 나갔다가 또 좀 지나면 오른발이 뒤로 나갔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발이 앞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할, 전반적으로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이제 중량을 계속 1440 이 정도까지 차고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1500까지도 차기도 했는데, 근데 며칠 전에, 어제군요. 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발바닥 느낌이 어떠냐 이러보니까 이게 하여튼 지면에 잘 닿느냐, 애기 발바닥이 잘 되냐니까 우연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왼쪽 발바닥에 발가락 부분, 특히 엄지발가락 부분이 애기 발바닥으로 그런데 엄지발가락 부분이 잘 안 닿는데요. 그러니까 안 닿고 그걸 또 너무 의식하면 또 테스트가 오류가 생길 것 같아서 자기가 의식을 안 하고 그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테스트를 할 때
그 의식해도 괜찮으니까 양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부분이 정확하게 동일하게끔 이렇게 힘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뒤뚱뒤뚱 이렇게 우리 옆구리 테스트 할 때 역삼각형 있잖아요. 꽁지뼈와 양쪽 어깨를 직선으로 딱 연결하면 역삼각형이 되잖아요. 역삼각형 뒤뚱뒤뚱 하듯이 테스트를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 하듯이 이렇게 한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보니까 뭔가 약간 규칙성이 그냥 원래 하던 것보다는 규칙성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규칙성이 더 생기는 것 같고, 자, 규칙성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이제 상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또 이제 한 번 또 테스트를 그냥 이건 테스트는 아니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 안에는 왼발이 뒤로 나가니까, 왼발 안쪽과 오른발 바깥쪽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왼발 안쪽과 오른발 바깥쪽을 누르면서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테스트하는 식으로 한번 걸어보라. 이렇게 테스트하면 안 돼요. 이걸 왜 확인해 보려고 했냐면, 이렇게 걸어보면 왼발이 앞으로 확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그 작업이 맞기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발이 진짜 한 5cm 정도 앞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이렇게 발바닥 위치를 이렇게 탁 바꿔서 왼발을 안쪽으로, 그러니까 또 왼발 안쪽이고 엄지발가락 쪽이고 오른발은 바깥쪽이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주니까 발이 확 바뀌어 버리는데, 골반이 틀어져 버리는데, 왜 동일한 힘을 주는데 자꾸 오른발이 살짝 앞으로 나가 있을까? 이거는 뭔가 척추에서 발바닥까지 연결되는 어떤 신경에 약간 뭔가 간섭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제 아내는 허리 디스크를 젊었을 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디스크 하나가 없대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이제 뭐 터져버려갖고, 그래, 하여튼 그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척추관에 어떤 신경관에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 쪽으로. 항상 다리가 저리고 허리도 수시로 아프고 그랬는데, 요즘은 허리 아픈 거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디스크나 이런 쪽으로 이상이 있으면서 유난히 왼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안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저희 아내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자세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저도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다양성을 두고 개연성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 하여튼 의식적으로 애기 발바닥을 걷는데 유난히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힘이 비슷하게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 아내가 왼팔도 좀 내려가고 왼다리도 조금 내려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기립근도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참고하시고. 자, 동영상을 잘 들어보셔야 되죠. 동영상 잘 들어보고. 자, 저는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저는 좀 일반인들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도 하고 많이 알게 된 사례인데, 제가 심지어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도와볼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참 어렵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과 저들이 느끼는 게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정상들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표현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고, 심지어 제가 열심히 돕는다고 하는데도 이게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막 이래요. 또 이게 뭐 틀린 게 또 이렇게 누적이 돼서 문제가 이제 커져가면 또 알아차려요. 저도 이렇게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하여튼,
내가 내 자신을 돕는 거가 제일 쉬운 거죠.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기 느낌을 믿어야죠. 뭐 어떻게 그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방향성은 제시를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하는 자세로 가셔야 된다. 이 동영상이라는 거는 제 경험과 저희 아내의 경험, 저희 딸아이의 경험 이런 걸 제가 계속 오픈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는데 자꾸 연구하는 자세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중하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왜 이거 우연히 나으면 안 돼? 좋은 의사분이 날 고쳐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요 안 되거든요. 이게 집중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분명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느끼는 거지만 야 이거는 맞는 방법이다. 이건 맞는 거다. 이거 제 아내가 바뀌어가는 과정, 제 딸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 딸아이 지금 그 옆구리 운동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옆구리 중량도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고 하여튼 이게 맞는 방법인데 문제는 방향성을 따라 가다가 이게 오바가 나타나고 언더가 나타나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신념이 없으면 참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는 신념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 제 몸을 느껴보면 알거든요. 점점 더 맞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확실하거든요.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제가 이게 자랑 삼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시행착오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구리나 이런 쪽 기립근 놓쳐버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거 시행착오 했다고 해서 그러면 시행착오 했으니까 내가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방향성을 알고 있으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방향성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갔어? 그러면 다시 제대로 돌아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아오다 보니까 돌아왔지네. 그래서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고 그 일단은 제가 최대한 사소한 것까지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알려는 드려야 되겠다. 동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는 놔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여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자기 몸을 회복해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 한마디에 이런 사례 저런 사례를 기억을 해놨다가 딱 기억이 나서 이거 적용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실수한 거 이거 제 치부예요. 그죠? 저희 아내가 실수하고 제가 저희 아내를 잘못 도와주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고 제 치부예요. 제 치부를 여러분한테 자꾸 드러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망시키고 저 사람들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해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자꾸 동영상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절대 동영상 한 번 듣는다고 기억 못해요. 여러분 천재가 아닌 이상 절대로 기억 못해요. 아실 거예요. 두 번 들어보면 처음 들어보는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분명히 들었는데 들어보면 이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이런 식의 느낌이 막 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이 나빠지면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요. 몸이 많이 나빠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 왼손 구분을 잘 못해요. 갑자기 물어보면 헷갈려. 이쪽이 오른손 아니야? 이쪽이 오른손 아니야? 자꾸 이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게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살아나니까 이게
인지 능력이,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이 명확해지니까 이제 헷갈리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뭐 친지들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면 오른손 왼손은 계속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자, 힘을 내시고,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어쩔 수 없다. 최소한 100 중에 한 30이나 50은 자기 몸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 관찰을 해야 된다. 심지어 잠잘 때도 관찰을 해야 돼요. 잠자는 자리, 잠자리나 잠자는 뭐 모래주머니 이런 걸 모든 걸 체크하고,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뭐, 눈 뜨고 있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눈 뜨고 있으면. 잘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때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봤는데요. 잘 때 답답해서 막 왼손 벗어 던져버리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안에 뭐, 왼손, 왼발 다 벗어 던지고 자버리는 경우 며칠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여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자기 전에. 하나님 모래주머니 안 벗어 던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테스트 한번 하게 해줘요. 자다가 일어나서 테스트 해야 돼요. 화장실 소변 보러 가는 길에 테스트 한번 하고 중간 점검을 한번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잠자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해야 되죠.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면서도 안 해버려요. 그건 뭐 태만이고 자기 기만인 겁니다.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그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참 저거 심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는 왼손에 얼마나 차고 잘까요? 왼쪽 다리에는 얼마나 차고 잘까요?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날 딱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자꾸 물어보다 보면 내가 관심을 계속 갖잖아요.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갖잖아요. 뭐 첫날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 날은 이게 분석이 되더라고. 하나님, 어제는 이렇게 찼는데 오늘 밤에는 이렇게 차보면 어떨까요? 이러면 또 마음이 또 평안한 구석이 또 생겨요. 또 그래 또 차보면 또 희한하게 어제보다 더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과정인지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과정,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과정이라고 봐요. 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탁 뭐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실수 통해서 빠져나가오는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자신한테. 그래서 이거 기도하는 게 옳은 거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게 맞거든요. 하여튼 그런 마인드로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를 자꾸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집중하라 그래도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지켜보면 정신줄 놓고 있을 때가 많아요. 뭐 TV 드라마 보고 있을 때나 막 전화하고 있을 때나, 그때는 정신줄 놔버리더라고요. 몸을 안 살펴요. 다 끝나고 나면 막 컨디션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기도해야 돼. 드라마 볼 때도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잘 관찰하면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드라마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뭐 저희 아내 예수님 잘 믿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데도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건강이 더 좋아지니까 본인도 그걸 느껴요. 요즘은 또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해내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전할 말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저 자신한테도 확신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몸이 점점 이제 균형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 과거 몇 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 몸 상태예요. 균형점에 와 있는 그 근처에 와서 왔다 갔다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과거 30 몇 년 동안 간절히 바랬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상태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강하게 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희망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 괜찮아요. 자, 계속 자기 몸에 대가, 자, 한 30% 정도는 자기 몸을 보고, 들여다보고요. 자, 드라마를 볼 때 30%는 자기 몸을 들여다보고 70%를 드라마를 보세요. 재미를, 즐거움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30%는 자기 몸을 들여다보면서 70%의 에너지로 앞에 친구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100%다 던져버리면, 다 쏟아내버리면 자기 몸을 못 돌봐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도와줘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좌절하게 되죠.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은 자꾸 피해 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되게 길어졌는데 오늘 하나만 올릴게요. 그 쇼츠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뭐 쇼츠도 아닌데 하여튼 짧은 동영상을 자꾸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들어보시고 적용할 만하면 적용하시고 잘 해보세요. 그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